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된 시간 만들어 가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낸 좋은 하루였습니다. 바로 이 사진에 있는 분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이름은요, 데이비드 잭슨이고요. 이분은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웹사이트 중에 하나죠. 바로 시킹 알파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오늘 저는요, 데이비드 잭슨이란 잘 모르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둘 다 얼마나 우리의 대화를 즐거워했는지, 당초 45분으로 예정돼 있던 인터뷰는요, 장장 1시간 30분 동안 지속됐고요. 우리 두 사람은 하루아침에 절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시킹 알파의 CEO에게서 직접 시킹 알파의 사용법 그리고 활용법을 배워보는 시간도 준비했고요. 또한 데이빗이 생각하는 현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의 하이라이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데이빗의 조언이었는데요. 정말 주옥 같은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번역하고 자막 작업 되는 대로요, 주말 내내 공유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테슬라 투자로 130억 원을 만들어낸 제이슨, 그리고 시킹 알파의 CEO 같은 거물들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요, 모두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미주은의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가면서요, 이제는 미주은이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위신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기 때문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영향력 있는 게스트를 모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 역시도 점점 늘어나가면서 우리 채널의 파워는 점점 더 커져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해가는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10년 내에 10배 성장할 30종목 발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8번째 기업을 공개하는 날이고요. 여러분들 차마스라는 분의 사진은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최고의 투자자라는 이름을, 명성을 얻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제2의 워런 버핏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극찬을 받고 있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제2의 워런 버핏이 선택한 기업, 소파이입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소파이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소파이의 모든 것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파이의 투자 가치 그리고 리스크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봤고요. 세 번째로 차마스라는 굉장히 명성 있는 투자자가 왜 소파이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네 번째는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2의 워렌 버핏, 차마스가 선택한 소파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는요, 소파이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소파이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소파이가 어떤 기업인지 자체 제작한 소개 영상을 먼저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is SoFi? SoFi is a different kind of finance company. Our goal is to help people get their money right by providing the tools to save, spend, earn, borrow, and invest, all in one app. And we've helped over 1 million SoFi members get on the path to financial success. We also know that success means different things to different people. From getting out of debt to having a safety net you can count on, SoFi is here to help. You can manage your overall spending, refinance your loans to a longer term and reduce your monthly payments, or shorten the term and pay less overall. Consolidate your debt to pay down and focus on one balance. Apply for a mortgage to get that dream home. Start investing to put your money to work, get insurance, and much more. To get started on your path to financial success, download our easy-to-use app or visit SoFi.com. You can start investing or check your rate for a loan in minutes.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정보 그리고 수치는요, 소파이가 2020년에 발간한 인베스터 콜 덱에 나온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소파이의 미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멤버, 소파이는 고객을 멤버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멤버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플한 미션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볼 텐데요. 소파이는 돈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 이것을 특출한 그들의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그리고 저축, 결제, 투자, 보안 등 모든 기능을 가진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따라서 다른 은행이라든지 다른 핀테크의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큰 특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소파이의 차별화를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 믿음의 바탕을 둔 관계 구축을 우선합니다. 소파이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요, 소파이라는 이름은 소셜 더하기 파이낸스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파이낸스라는 굉장히 규제적인 그런 산업에 소셜을 접목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의미는 믿음의 바탕을 둔 관계를 먼저 우선시시키는 그런 파이낸스 모델을 만들어냈다. 이 면에서 굉장히 차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가치가 향상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점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파이가 다른 핀테크 기업과 차별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소파이의 비즈니스 전략을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FSP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Productivity Loop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루프라는 게 이게 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리를 계속 건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비스라고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의미는요,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은행 계좌, 투자, 개인 대출, 신용카드, 모기지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에 관계된 모든 서비스를 다 해결해 준다. 이 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또한 비즈니스 전략 중에 두 가지 굉장히 포커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커스는 Highest LTV입니다. 여기서 LTV는요, 자주 등장하는 마케팅 용어인데 라이프타임 밸류라 그래서요,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당 매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소파이 같은 경우는 한 명의 고객이 소파이를 이용하기 시작하고 결국 소파이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사이에 만들어내는 매출을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Lowest CAC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CAC는 Customer Acquisition Cost입니다. Customer Acquisition Cost라는 것은요, 고객을 한 명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생하는 코스트, 비용을 얘기합니다. 고객 확보를 위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왜냐면요, 지금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한 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위해서 소파이를 이용했어요. 그렇게 되면요, 이 대학생 고객은 다음에 은행 계좌도 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투자도 할 수 있고 개인 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모기지 등등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소파이를 통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단 한 번만 그 고객을 확보하게 되면 그 고객이 계속 머물면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 주니까요. 자, 다음은요, 소파이의 시장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특징적인 부분이 두 개가 발견이 됩니다. 먼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탑10이 소비자 계좌의 50%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5억 개의 은행 구자가 10개 은행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미국인의 50%가요 한 개만 은행 구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은행 구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왜 다수의 계좌를 오픈하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80%의 소비자가 은행 계좌 하나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힘들다고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파이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은 뭐냐면요, 단 하나의 어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서비스가 되자.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혁신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소파이의 투자 가치를 얘기할 때요,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최고의 경영진입니다. 특히 지금 CEO 자리에 앉아있는 앤서니 노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예전에 트위터에서 굉장히 공헌이 컸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트위터를 사임을 하고요. 잭 도시를 떠날 때 잭 도시가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안토니 노토는요,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트위터는 소셜 메디어잖아요.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은행이니까 파이낸스죠. 따라서 소파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CEO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소셜 더하기 파이낸스 이퀄 소파이다. 이렇게 우리가 최고의 경영진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 비즈니스가 흘러가겠구나, 이들이 추구하는 경영의 방향은 어떤 거구나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요, 소파이의 경쟁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모든 서비스를 단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계좌를 오픈한다든지 자기의 개인 재정을 관리하고 투자도 할 수 있고요. 모기지, 학자금, 신용카드, 그리고 리워드 프로그램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서비스가 단 2년 만에 모두 론칭이 됐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진화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소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소파이의 성장률 중에서 멤버의 수가 어느 정도 빨리 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보시면 2021년에 예상 멤버 수가 지금 3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스퀘어를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스퀘어에는 캐시 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이 스퀘어의 캐시 앱에는 현재 3천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멤버 수로만 비교를 하면 약 10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죠. 하지만 소파이의 좋은 점은요, 성장률입니다. 현재 연 성장률이 75%에 지금 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연 성장률을 밑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잖아요. 2019년에서 2020년에 오면서 그 성장률이 37%, 50%, 54%밖에 되지 않던 것이 이제는 74%, 75%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가속화된다. 이것이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소파이는 다중 서비스 이용자를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직접적인 수치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중 서비스 이용자, 즉 한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의 수, 멤버의 수는요, 4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2021년이 되면 77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95% 정도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서비스의 제공 수가요, 현재는 230만 개 정도에 불과한데요. 2021년이 되면 400만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체 서비스 제공 수 역시 7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굉장히 좋은 성장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파이의 장점 중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비용 관리 부분입니다. 이 역시 다중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 계좌 서비스와 대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Variable Profit 마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멤버 애퀴지션의 그 코스트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한 명의 대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약 $800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지금 퍼스널 론, 즉 대출 서비스도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로스 셀링을 할 때는 비용이 지로가 되겠죠. 하나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러한 면 때문에 지금 Variable Profit Margin, 순이익률이 현격하게 향상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파이가 제공하고 있는 다중 서비스의 혜택은 홈론, 즉 모기지에도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요, 모기지 서비스 이용자의 65% 이상이 기존 고객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지금 모기지 서비스를 받은 전체 고객의 65%를 차지한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 점이 커다란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요, 원래 모기지라는 것은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세일즈, 영업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비즈니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파이 같은 경우는 단 $100만 정도만 들이고요, 매출은 $3,000만 확보했다는 거죠. 자, 여태까지 얘기했던 크로스 셀링의 힘은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판매된 서비스의 24%, 그러니까 전체 판매된 모든 서비스의 24%가요, 기존 고객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교차 구매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비용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소파이는요, 스스로를 테크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천후 테크놀로지의 바탕을 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 전천후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최소의 비용으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단 1년 만에 5개의 신규 상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테크놀로지가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향상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최근에 소파이는요, 굉장히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갈릴레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회사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총지배인으로 승진을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잡 타이틀이요, 판촉 부장이었고요. 판촉 부장을 하기 전에 잡 타이틀이 뭐였냐면 레비뉴 매니저였거든요. 레비뉴 매니저가 하는 일이 수익 관리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익 관리 매니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채널, 그 호텔에 예약이 들어오는 채널을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그 관리하던 채널 중 하나가 갈릴레오였거든요. 갈릴레오는요, GDS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만든 그런 회사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여행사들과 호텔 그리고 항공사를 연결시켜줘서 그 예약망 시스템을 구축한, 호텔이나 이런 여행업 쪽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진전을 이루어낸 굉장히 의미 있는 기업이 갈릴레오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요, 2020년 4월에 인수가 됐습니다. 소파이가 사버렸다는 거죠. 이 갈릴레오는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많이 기반이 된 테크 기업이고요. 또 이 두 회사가 함께 합병이 되면서요, 여러 가지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로 갈릴레오는 기존의 고객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5천만 개 정도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5천만 개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소파이가. 두 번째로 갈릴레오는요, 남미에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즉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이런 쪽의 그 주요 마켓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갈릴레오거든요. 따라서 남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동시다발적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갈릴레오 역시 매출의 성장률이 굉장합니다.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요. 따라서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수익률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멋진 인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비즈니스의 다양화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갈릴레오의 성장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갈릴레오의 고객 수인데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금 5천만 개의 고객 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 숫자는 전년 대비했을 때 무려 131% 성장한 그런 모습입니다. 갈릴레오도 굉장하죠. 자, 이번에는 소파이의 타겟 마켓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소파이는 타겟 마켓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2세 이상의 고소득층을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핀테크를 아무래도 선호하는 젊은 층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때 우리 소파이도 함께 성장을 이루겠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앱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고객들이 필요한 모든 파이낸스 서비스를 평생 동안 제공하겠다,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파이는 비즈니스의 다각화를 이루어냈는데요, 갈릴레오를 인수하면서 가능해진 거죠. 지금 3가지의 사업으로 비즈니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즉 대출 서비스가 있고요, 테크놀로지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낸스 서비스, 이렇게 3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이요,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2020년에서 2025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있냐면요, 파이낸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파이낸스 서비스 부분은 연 매출의 성장률을 지금 153%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파이의 성장 동력은 파이낸스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파이낸스 서비스가 150%가 넘는 연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이 기업을 이끌어 갈 거고요. 반면에 마진 쪽을 책임질 그럴 비즈니스 모델은 렌딩, 즉 대출입니다. 렌딩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마진율이 58%나 되거든요. 따라서 매출의 성장률은 25%밖에 되지 않지만 마진이 워낙 좋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렌딩 서비스 쪽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중간에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있는데요, 즉 이번에 인수한 갈릴레오를 얘기하는 거죠.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2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5년 동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성장률은 무려 55%나 되고요. 그리고 마진이 60%가 넘는 굉장히 건강한 마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마진도 높여주고 또한 높은 성장률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기업을 이번에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구축하면서 발전하게 되면요, 매출 구조의 다각화를 결국 이루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요, 현재 매출 구조와 비교를 해보면 2020년에는 매출 비즈니스 전체 중에 83%가 지금 대출에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83% 514 밀리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다 대출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던 매출의 구조가 2025년이 되면 43%는 대출에서 오고요. 테크 플랫폼에서도 25%가 발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파이낸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려 32%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세 부분으로 골고루 나누어지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소파이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치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출 성장률이요, 무려 연 43%라는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장률이죠. 그리고 2025년이 되면요, 에비타 수익률이 32% 정도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작년까지는 마이너스 11%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이 되면 3%로 올라가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게 순이익, 넷 인컴이 아니고 에비타기 때문에 넷 인컴 같은 경우는 2021년에도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25년이 되면 예상 매출 그리고 순이익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소파이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예상치를 가지고요, 우리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2025년이 되면 예상 매출은 약 3.67 빌리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2023년이 되면 순이익이 드디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2022년까지는 지금 넷 인컴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2023년 예상치를 보면 여기 2라고 써 있는 거는 에스티메이트를 얘기하거든요. 에스티메이트는 즉 예상치죠. 예상치가 지금 플러스 200 밀리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2025년이 되면 예상 순이익이 무려 635 밀리언으로 향상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프로핏 마진이 무려 17.3%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것을 S&P 500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우량 기업 500개가 모인 S&P 500의 평균 프로핏 마진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10%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지금 소파이 같은 경우는 2025년이 되면 프로핏 마진이 17.3%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단기간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매출의 성장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의 성장을 보면요, 2020년에 매출이 621 밀리언이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2025년이 되면 3.67 빌리언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매출 성장률은 무려 5.9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올해부터 한 4년간의 매출 성장률을 따로 따져봐도요, 약 3.7배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유지가 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PS 레이시오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매출의 성장세니까요. 향후 4년간 프리미엄, 즉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PS 레이시오가 유지만 된다면요, 주가는 4배, 3.7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프리미엄이 반토막이 나도 주가가 2배 가까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4년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리면요, 굉장히 좋은 성장세입니다. 따라서 소파이는 이렇게 봤을 때 투자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 보인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2020년 10월에 은행 라이센스 가승인을 획득했다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소파이가 파트너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이제 은행 업무라든지 대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어저스티드 에비타 순이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앞에서 에비타 순이익의 전망치가 2025년에 1.177 빌리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순이익 전망치가 만약에 이 뱅크 차터 라이센스가 완전히 정식 승인이 나게 되면 1.476 빌리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요, 수익이 무려 25.4%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투자 가치 그리고 리스크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소파이의 투자 리스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부분은요, 가장 파괴적 혁신이 급격하게 나타날 섹터다라는 점이 오히려 저는 투자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미래 예측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즉 1년, 2년 후에 새로운 기업이 훼성같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가 새로운 시도로서 그들의 영역을 넓혀갈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금융 부분은 기회가 많이 열려있다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 언급하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기존의 핀테크 강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스퀘어랑 페이팔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는 가상화폐에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퀘어랑 페이팔이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게 되면 소파이 같은 신생 기업이 그들의 에너지만 가지고는 스퀘어랑 페이팔 같은 강자랑 싸우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투자 리스크는요, 핀테크 경쟁의 심화 가능성이라고 써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핀테크에 들어오지 않은 기업들이 있죠. 로빈후드라든지 레모네이드 그리고 테슬라 같은 기업은 지금 아직까지는 핀테크랑은 좀 연관이 없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핀테크와 다른 테크 기업 간의 그 경계가 조금 무색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던 기업, 그 주식 매매를 하던 기업들도 어느 정도 핀테크의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봐야 된다. 따라서 소파이 입장에서는 의외의 복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투자 리스크는요, 스펙 주식의 심한 변동성입니다. 단기적인 투자 리스크고요. 지금 현재 소파이라는 기업은 소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소파이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IPO이라는 스펙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펙 투자는 조금 신중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요.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소파이의 투자 가치, 긍정적인 면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2조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점이 아닐 수가 없죠.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조 단위로 나간다는 것은요, 꼭 그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1등을 안 해도, 꼭 2등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엄청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충분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소파이가 들어가 있는 파이낸셜 인더스트리라는 시장은 굉장히 규모적으로는 안정적인 시장에 지금 합류가 돼 있다. 이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현재 약 3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0년 후에요, 이들의 목표는 3천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10배 정도의 성장을 사용자 수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은 한번 멤버가 되면 단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사용자가 10배 는다면 매출은 10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출 규모, 성장세만 봐서는 소파이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파이는요, 리더십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앤서니 노토라는 사람은 트위터의 COO였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임원을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셜과 파이낸스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굉장히 스트롱한 리더십이 존재한다는 점도 우리가 소파이의 투자 가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매출의 성장률이죠. 2019년에는 무려 87%라는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2020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8%라는 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레오라는 기업을 인수한 것도 신의 한 수였는데요. 비즈니스 고객 쪽으로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고요. 또한 지금 북미에 집중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남미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크로스 셀링이 굉장히 용이한 플랫폼이라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투자의 매력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비즈니스의 영역이 확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다른 테크 산업 쪽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얼마든지 핀테크 쪽으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도요, 어느 정도 다른 쪽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소파이가 핀테크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커머스 같은 거에는 얼마든지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에 얼마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소파이의 투자 가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자, 이 밖에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예상 매출 성장률이 무려 3.7배라는 점, 이 점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은행 라이센스 취득이 확정이 되게 되면요, 추가 성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에 상장 자체가요, 굉장히 엄청난 수요를 창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소파이라는 기업은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아직까지는 멤버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파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고요. 따라서 소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이번 상장 자체를 통해서 굉장히 커질 수 있었다. 이 부분도 소파이가 발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시대 최고의 투자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차마스가 이끌고 있다. 따라서 차마스가 이 기업을, 소파이를 결정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요, 차마스가 소파이를 선택한 이유를 함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하는 내용은요, 차마스의 인터뷰인데 이 인터뷰에서 차마스는 자신이 소파이를 선택한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자,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차마스가 소파이를 선택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math Palihapitiya announcing here on halftime his latest special acquisition company will merge with the popular fintech firm SoFi. You know that well. And take that company public. There's Chamath. He joins us now. Congrats. Welcome. Hey, Scott, how are you? I'm good, Happy thanks. New Year. I know you as well, and I know it's a big day for you. Why SoFi? Have you been targeting fintech for a while? How did this come together? Yeah, a lot of the things that I do is try to look back at some of the best investments we've made, like Amazon and Tesla, and try to find patterns. And in this, what I was trying to do was map those patterns into financial services, just because we're at a point in time where it's clear that the banking infrastructure really isn't meeting the needs of U.S. consumers. And so what I did was just kind of systematically try to figure out what was broken in banking, and then try to figure out which company was best representative of the solution that people wanted, which I can basically tell you is 3 things. People want low to no fees, they want fair and transparent lending, and they want a full suite of products so that you can basically have a one-stop shop. And SoFi basically was the top of the list when I looked across all the companies on those dimensions. We've obviously been following SoFi for a long time. It's been a member of CNBC's Disruptor 50 list, so we're very familiar with it. We're familiar, obviously, with Anthony Noto. The idea of this disruptive force, Chamath, in banking post-financial crisis and what people are looking for, that's a big part of the success of SoFi and certainly of your attraction to it. Yeah, in fact, the way that I think about this is I call this sort of the anatomy of innovation, right? You look under the hood of the best companies and the best CEOs, they do the following things. The first thing is, when you get a good product, you don't sit on your heels. You double down and you invest really aggressively to use technology to drive down the cost. And then what you do is you deliver those savings onto consumers. Then you launch many more products on top of the same platform.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have to do for people is to democratize access to a key resource. That's what Amazon has done. That's what SoFi is doing. Because the problem that banks have right now is after the great financial crisis, what they've done is they make money with hidden fees, with exorbitant fees. They have very restrictive lending practices. Ask anybody who's a middle-income person or a minority or a woman. It's incredibly hard to get access to the money you need to fulfill your dreams. And SoFi has fixed all these things, which is why I think it's such an incredible business. I mean, SoFi made it clear that it was entertaining the idea of going public through a SPAC. How did you convince Anthony Noto that you were the right sponsor to be the one to make it all come to fruition? So, the thing that Anthony has done, which is incredible, is he's basically created, again, as I said, this one-stop shop that gets, your money right? A whole suite of products. And the thing is, a lot of what I've done in the past and what my team has done is really help people operationally improve how they grow,
how they market, how they can virally expand. And all of these dynamics, I think, came to play because when you look under the hood at SoFi, there's this incredible thing happening. You have these millions of customers, 1.8 million last year, 3 million members this year, but then they are paying for millions and millions of products. And so what we saw were these dynamics where there was this incredible upselling and cross-selling behavior. And what I talked to Anthony about was, can I help? Can I try to do what I've, been able to do at Facebook, what I was able to do at Slack? In fact, when Anthony and I first met 10 years ago, it was actually when he was at Twitter, and we talked about working together there to do the same things. And so that's how the relationship started, and that's how we decided to come together and do this transaction. I've always sort of wondered when you have a SPAC, it's the quest is about the what, right? I mean, you have basically a year to go find the what. What company are you going to try and merge with and take public? What's not discussed so often is the who, the man or woman behind the company, who is the operator. What is it about Anthony that is attractive? And can you just speak in general to that idea of the importance of the person who's actually running these companies? Because, not all SPACs are created equal. They're not a guaranteed success. You have to rely on the person who's founded this company. You're the investor. Look, I think you're seeing, even through the events of the last 24 hours, leadership and character really matter because you are faced with incredibly difficult decisions of policy, of morality, all kinds of things. Here's what I can tell you just personally about Anthony. He has lived an incredibly hard life to get to where he has. And I have tremendous empathy for that because I've lived a similar path. And so I just have deep respect for the man that he is and the character that he has. But then, practically speaking in his career, he is just completely money in the bank. I mean, the former CFO of the NFL, the former CFO of Twitter, the former COO of Twitter, an incredible banker, a great research analyst, and just a wonderful human being. So this is sort of a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kind of guy who really believes in, advancing financial services for, middle America, for normal folks to be able to sort of get ahead. And I just think that that's a person you want to see win. And then as a result, the company that he's built is just really special. 자, 오늘 영상의 마무리 역시 Catch Me If You Want To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그룹 모두가 함께 성장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은행 쪽, 파이낸스 부분은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꼭 1등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뱅크들이 함께 성장을 했잖아요. 따라서 핀테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스퀘어랑 페이팔에 이어서 3등을 한다고 해도 상관이 크게 없다는 겁니다. 소파이는 이렇게 커다란 시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안소니 노토의 리더십 그리고 차마스의 안목 이렇게 두 명이 지금 만난 거잖아요. 여기에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매출 성장 예상이 무려 5.9배였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 주가도 5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5년 만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매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지만 매년 매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요. 실제로 그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와 맞아떨어지는지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서두에서 제가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준이라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요. 그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함께 해낼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에 공지를 드릴 생각이었는데요. 저는 미주은의 컨텐츠 역시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채널에는요 20만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는 저보다 투자 경험도 많으시고요. 날카로운 분석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미주은 패밀리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 컨테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작하신 영상을요 나머지 21만이 넘는 구독자분들과 공유할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까지 상세한 설명과 함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주은이 점점 커져갈수록요 우리가 함께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미주은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